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코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동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저와 함께 아동 권리 찾기를 시작해 볼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사회에서는 아동을 성인의 권리에 복종해야 하는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며 더 이상 성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동은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소유가 아닌 완벽하게 독립된 하나의 주체입니다. 아동 역시 성인과 다름없는 한 인간으로 봐야 합니다. 아동 기본권. 여러분은 얼마나 아시나요? 지금부터 아동 기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동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UN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중요한 협정을 맺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동 권리 협약을 보면 아동은 누구일까? 아동에겐 어떤 권리가 있을까? 국가의 책임은 무엇일까와 같은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모든 권리는 서로 관련 있고 똑같이 다 중요하며 아동에게서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 1조에 아동에 대해서 정해두었는데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 권리란 무엇일까요? 권리란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뜻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권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인권선언문에서 사람이 갖는 권리에 대해서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동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인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더불어 아동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권과 발달권이 부여됩니다. 아동이기 때문에 더 많이 교육받아야 하고 더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성인과는 조금 다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동 권리라는 것은 아동이 인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면서 동시에 아동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성을 정당하게 보장받고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UN 아동 권리 협약이란 무엇일까요? UN 아동 권리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 조약입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의 권리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동 관련 인권 조약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1991년 11월에 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국제사회 협약입니다. 그렇다면 UN 아동 권리 협약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요? UN 아동 권리 협약은 전문과 총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조항 중에서 특히 강조되는 4가지 기본권과 4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는 UN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주어진 내용을 보고 옳고 그름을 선택해 보세요. 하늘이는 17세이다. 하늘이는 UN 아동 권리 협약에서 보호받는 아동이다.
정답은 O입니다. 올해 태어난 보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아니다. 정답은 X입니다. 아동권리협약 1조를 보면 아동의 권리를 정해두었는데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 정답은 O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중 제6조 1항에 의해서 체결 및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정부의 의무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답은 O입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조약을 맺은 국가와 정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선언하고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의 놀 권리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아동권리협약 제31조를 보면 당사국, 즉 국가와 정부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는 문화적, 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진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아동의 4가지 기본권은 무엇일까요?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의 4가지 기본권에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습니다. 생존권이란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으로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를 말합니다. 보호권이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모든 아동들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발달권이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말합니다. 참여권이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아이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 생활 속에서 아동 권리와 관련된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해외 사례로 예멘에 살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예멘이라는 나라를 들어봤나요? 이 나라는 후티 반군이 정부를 장악하면서 예멘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후티 반군을 지지하는 파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 내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내전은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후티 반군의 시아파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니파 간의 전쟁이었던 것이 주변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과 같은 여러 나라로 확산되게 되면서 결국은 중동 지역의 전체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전, 분쟁, 전쟁은 많은 아동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일 평균 8명의 어린이가 숨지게 되거나 크게 다쳐서 신체에 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매일 평균 8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피해 아동이 1000명이 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멘이라는 나라는 아랍권의 여러 나라 중에서도 특히 빈곤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전이라는 상황이 있다 보니 나라에서 제공하는 공공보건 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아동들은 영양실조에 걸려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린 아동들까지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 군인으로 징집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쟁에 내몰린 아동들은 아무런 죄 없이 폭탄이나 총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질병이나 영양실조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 속의 아동들은 앞으로의 살아갈 날보다는 당장의 지원이 급해 보입니다. 당장의 도움으로 이러한 아동들을 지원하고 지지해 주어야 하지만 어른들의 이념 갈등으로 인한 내전은 아동들의 4가지 권리를 침해하는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쟁이나 전쟁 때문에 아동이 목숨을 잃게 되거나 큰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아동이라 하더라도 주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다시 질병이나 영양실조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게다가 공공보건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니 제대로 된 치료도 받기 힘든 상황이죠. 이것 또한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볼까요? B양의 부모님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저녁 시간에 가족과 관련된 일에 대해 많은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학원을 결정할 때도 자녀와 의논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외식을 할 경우에도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을 묻고 참고하여 예약을 하며 여행을 계획할 때에도 자녀의 일정과 가고 싶은 곳을 물어 가족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공부 시간과 여가를 즐길 시간에 대해 자녀에 대한 배려가 있다고 합니다. 아동의 참여권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동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어떤 곳을 가고 싶은지, 어떤 것이 먹고 싶은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그 대답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본인의 의견이 소중하고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볼까요? 국제사회에서 아동이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1월 서울에서 한 아세안 청소년 서밋을 개최해 청소년 정책을 전 세계에 확장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의에는 나라별로 10명씩 총 110명이 참가하며 매년 회의를 정례화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주어진 내용을 보고 옳고 그름을 선택해 보세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권리 조항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보호권, 생명권, 참여권, 발달권입니다.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4가지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요?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모든 아동은 성별, 나이, 종교, 인종, 국적, 재산, 능력,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단, 이주 노동자 자녀, 장애 아동, 난민 아동 등 취약한 집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동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아동은 배우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말, 그림, 글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여러 방법으로 자유롭게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스스로의 생각, 의견,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부모는 아동이 자라며 이러한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모든 아동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아동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를 포함합니다. 모든 아동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부모와 국가는 아동 발달에 요구되는 생활 여건을 조성하려고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은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아동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은 아동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정보, 명예를 보호해야 합니다. 한동안 떠들썩했던 N번방 사건을 보겠습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 동안 SNS 및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중 63%가 아동 청소년으로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인 A양은 채팅 어플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메시지를 받고 개인 연락처를 주었으며 수시로 문자를 보내며 안부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모닝콜을 하듯 학교 가야지 공주님이라며 A양을 깨웠고 오후에는 학교는 잘 다녀왔냐, 오늘은 어떻게 보냈냐며 일상생활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A양의 SNS 게시글을 통해 재학 중인 학교는 물론 관심사나 취향, 크고 작은 심리 변화까지 파악하여 그로 인해 대화는 물 흐르듯 흘렀고 B씨는 SNS를 통해 기프티콘 등을 보내며 환심을 샀다고 합니다. A양은 예쁘다, 보고 싶다며 애정을 주는 B씨에게 경계를 허물게 되었고 B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마음이 아프다, 얼굴 한번 보여달라며 직접 만나기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법으로 보호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일었습니다. 결국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6월 2일 시행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생존 발달의 원칙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사례 속 남자처럼 온라인상에서 아동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매수를 시도하거나 음란 채팅을 시도하는 행위를 하는 등 스마트폰의 채팅 앱은 언제든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아동이 이런 위험하고 불건전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랜덤 채팅 앱 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정하고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여 아동이 온라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혹은 세계 곳곳의 아이들은 아직도 아동학대를 당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아동들이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동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인과 지역사회, 국가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아동은 미약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시키는 일은 정부, 비정부, 국제기구, 가정, 학교를 망라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아동들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본인의 생각을 펼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